네, 이한주택TV입니다. 오늘은 늘어나는 반값 경매들, 그 중에서 재건축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된 물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나 확신이 없는 요즘이죠. 게다가 뭐 재건축 관련해서는 들여다보고 확인, 또 확인할 게 많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사건 번호는 202 타경 3581번이고, 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에 있는 주공 아파트입니다. 뭐 4층 404호고요. 자, 1차, 2차 유찰되고 최저 매각 가격 3억 464만 원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요. 채권자는 멀치권 현망수협 이렇게 돼 있네요.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재건축 물건의 경우에는 뭐 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나 뭐 현금 청산 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자, 경매로 낙찰되는 물건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죠. 그래서 현행법상 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뭐 조합이 설립된 이유,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제3자한테 넘길 수 없습니다. 뭐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유를 기준으로 하고요. 근데 다만 자, 예외 규정이 있죠. 다만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거나 뭐 경매 물건이 국가 뭐 세금을 미납해서 진행되는 뭐 공매의 경우, 그러면 뭐 사업 절차 여부에는 상관없이 낙찰자도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경매 신청자는 이게 주의해야 되죠. 뭐 공인된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뭐 사적 채무를 경매를 신청한 이유로 뭐 경매에 넣었다 그러면 해당 물건은 낙찰을 받아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어요. 특히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속칭 뭐 물딱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아, 물딱지는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 말하는 거예요.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경우.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에 뭐 여러 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에 하나를 뭐 매도한 경우, 뭐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죠. 뭐 조합 설립 이전에 나온 물건이라면 뭐 매수인, 매도인 뭐 모두 입주권을 받게 되는데 문제가 없고, 뭐 매도인이 뭐 세대원이 같은 그 지역 안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집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했더라도 뭐 배우자나 뭐 자녀 뭐 이렇게 세대원들이 같은 구역 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수자는 하나의 입주권을 공유하게 돼요. 하나의 입주권. 또 뭐 본래 뭐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이제 매도 전에 뭐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뭐 지분으로 쪼개서 뭐 지분 쪼개기 한 경우에도 분양권을 뭐 취득하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는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 감정평가서 및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자, 2022년 8월 29일자 및 2022년 12월 1일자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본 사건의 채무자금 소유자는 신월 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편입된 조합원이다. 그래서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할 수도 있고, 자, 승계 취득 시에 매수인의 분담금은 뭐 감평가상 약 3억 6천 정도 예상된다. 뭐 정확한 거는 추첨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분양 동호수 추첨은 2023년 상반기 예정이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쯤 되더라고요. 자, 추첨 후에 이제 분양 계획을 체결하면 분양 대상이 되는 거고, 미체결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문의를 해 봐 달라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확인이 안 되고요. 이미 이주를 마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뭐 수협에 잡혀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뭐 크게 권리관계에서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에도 문제가 없네요. 자, 3억 초중반에 지금 실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위치 봅시다. 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창원 광장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측에 위치하고 있고 원희대로를 끼고 있죠. 그리고 대장 아파트 용지 아이파크가 딱 반대편 좌측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위치죠. 주변으로 뭐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진행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원의대로 관련돼 가지고 자, BRT 소식도 있습니다. 사업 진행되고 있다라는 뉴스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창원광장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로타리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을 시청 쪽은 광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변경해서 BRT까지 진행되는 내용까지 확인될 수 있고, 자, 길 건너 학원가와 상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상업지구라고 할 수 있죠. 롯데백화점도 있고, 자, 롯데마트도 있고, 학원들도 여기 줄지어 존재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되고 대장자리를 끼고 있던 자, 용지 아이파크가 최근 7억까지 거래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참고가 되는 부분이고, 자, 전세 상승분 대비해서 얼만큼 저평가되어 있냐라고 하는 지표인 전세 대비 저평가 인덱스, 2015년부터 2023년 1월까지 기준으로 잡아보면 성산구가 제일 높아요. 제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이게 북구, 울산 북구나 청주시 서원구, 김해, 포항 북구 이렇게 쭉 순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내용 확인될 수 있고, 이 지역들을 그대로 해서 PIR을 살펴보면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꽤나 높은 편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성산구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PIR 대비해서 19.67 나옵니다. 19.67 나오고, 자,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PIR이 21.23 상당히 높죠. 그래서 두 지역이 창원 성산구 평균 이상으로 비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급지표에서만 봐도 현재 경매 물건인 이 주공아파트하고 용지 아이파크하고 같은 수준의 물건이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규제 해제되면서 앞서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제한 사항들이 이제 풀렸죠.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의 가격대도 3억 초중반에 형성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3억 464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야 될 거고요. 자, 이걸 딱 보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되죠. 선택지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먼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고 분양 계획을 체결하고 분담금 내고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이때는 이왕이면 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이제 추가로 존재를 하죠. 아니면 현재 실거래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실거래되는 물건들을 취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 보세요. 이주비 1억 8,600만 원을 승계하는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이 돈만큼을 또 제가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억 7천에 나와 있는데 이주비 1억 8,600을 안겠다 그러면 약 1억 9천 정도의 돈으로 이제 제가 이걸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매와 대출 승계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단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낮은 가격에 이게 취할 수 있다라는 포지셔닝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실거래가가 어디까지 갔었는지 한번 보면 2023년 1월 26일에 4억 거의 8천에 거래된 건도 확인이 되고 4억 6,500에 거래된 것도 확인을 하네요. 아까 앞서 봤던 나와 있는 매물들의 시세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합 설립 인가 시점에 시세가 거의 2억이 안 됐다. 해당 물건 같은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13평, 자, 2억이 안 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2개 동 33층으로 지어지고 기존 1500세대가 1509세대로 거의 1대1 재건축으로 진행된다라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 부담이 크죠. 자, 분담금 추산액을 확인을 하면 경매 물건 나와 있는 13평의 권리가액이 약 3억 1천만 원 정도였고, 자, 30평 확정 받은 물건이라서 자, 분양가가 6억 4천 정도 되죠. 동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추가적인 계략적인 분담금은 약 3억 3천 정도의 추가적인 분담금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약해보면 30평형대 분양가가 6억 4천 정도, 34평형이 약 7억 4천, 40평형은 거의 9억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경매로 취득을 하고 입주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자, 실제 낙찰 금액 이외에 지금 보이시는 약 3억 3천 정도의 추가적인 분담금이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더 남았죠. 뉴스 보시면
5,500만 원이 7억 7천만큼의 부담금이 붙었다. 부담금 폭탄. 재건축 모범생들도 떨고 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자, 추진위 승인일 기준으로 해서 기준 공시 가격을 잡고 최종 가격과의 시세 차익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해당 뭐 집값 상승률이나 주변 집값 상승률이나 개발 비용이 빠지긴 하지만 뭐 보세요. 앞서 재건축 뭐 우등생들 해도 뭐 2억 7,600만 원에서 뭐 7억 7천만 원까지 뭐 이건 뭐 재건축 한다고 조합원 분담금 추가로 내고 거기에다가 뭐 시세 차익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면 야, 이거 장난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재건축 조합원 설립 시점 19년도에 공시 가격이 1억 2,200이었는데요. 추진위 시점까지 가면 공시가는 이제 더 낮아지겠죠.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이 재건축되고 가치 상승이 이제 큰 만큼 내 부담도 늘어나는 뭐 우픈 상황이 생기는 것도 생기는 거지만 추진위 시점부터 실제 준공 시점까지 뭐 시장의 부동산 상황이 어떠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그리고 그 기간 추진위부터 다 지어질 때까지 이 기간이 짧냐 기냐에 따라서 부담금의 크기가 또 천지차도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내용이 발표되긴 했는데 뭐 이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이런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문제고 재건축이 다 끝나고 나서 시세 차익에 대한 부담금까지 안을 수는 없다. 오히려 다르게 접근하자. 그래서 입주권을 내가 겟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금 청산으로 털겠다 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현금 청산은 청산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 낙찰을 받고 아까 감정평가 올라온 가격들을 보면 실제 지금 최저 가격으로 잡혀 있는 것보다 크게 감평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작년 12월 감정평가의 기준이 4억 7천이라는 걸 참고해서 아예 나는 현금 청산을 기준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차익만큼을 뭐 수익을 가져가겠다라는 부분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정말 낮은 가격에 시작을 해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시세 상승이 크다 그러면 그 차익만큼에 대한 부담이 내가 점점점 늘어나는 물건인 건 사실이죠. 게다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이다 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 물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하락장이고 앞으로의 방향이 어찌 될지도 물음표지만 최소한 다양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이 물건들을 내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이익을 낼 거냐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느냐에 대한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내용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